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꾸준함의 기술. 지은이는 이노우의 신파치.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디자인한 프리랜서 북 디자이너이자 습관 부자. 1973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술집에서 유명 출판사 대표와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북 디자인 일을 독학으로 시작했다. 집에서 어시스턴트 없이 혼자 1년에 200권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디자인하며 자기계발 및 경제 경영 분야 북 디자인의 유행을 이끌어왔다. 취미는 단연 꾸준히 하기다. 본업뿐만 아니라 연 1회 사진전 개최를 20년 동안 해왔고 매일 루틴으로 조깅 25년, 일기 쓰기 22년, 블로그 글쓰기 9년, 춤 연습 3년, 책 한 권 읽기 3년 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생활을 담은 기사가 발행된 후 괴물 루틴으로 입소문이 나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좋아하는 일도 꾸준히 해야만 계속 좋아할 수 있고 꾸준함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늘릴 수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다들 쉽게 해내지 못하는 꾸준히 하기의 비법을 공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꾸준히 하기란 괴롭다. 꾸준히 하기란 어렵다. 꾸준히 하기란 귀찮다. 그런 오해를 풀고 싶다. 꾸준히 하기란 즐겁다. 꾸준히 하기란 쉽다. 꾸준히 하기란 취미가 된다. 그리고 꾸준히 하면 사람이 변화한다. 전하고 싶은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하면 사람은 서서히 변화한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오래도록 지속하면 커다란 변화가 된다. 꾸준히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답은 모든 일을 습관화하는 것이었다. 꾸준히 하기 위해 하루하루의 습관을 철저히 디자인한다. 습관을 디자인하며 깨달은 사실은 꾸준히 하기란 의외로 간단하다는 점이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좋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꾸준히 해보니 원래 끔찍이도 싫어했던 청소를 좋아하게 되었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게다가 꾸준히 하자 인생의 즐거움이 늘어났다. 매일 5분씩 춤 연습을 시작했더니 삶에 춤추는 즐거움이 더해졌다. 매일 조금씩 만화를 읽기 시작했더니 어느덧 손에서 놓아버렸던 만화를 읽는 즐거움이 다시 찾아왔다. 꾸준히 하자. 지난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 꾸준히 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것이 꾸준히 하기의 힘이다. 꾸준히 하는 것은 취미다.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꾸준히 하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먼저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러 방법을 궁리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계속하게 된다. 꾸준히 하기에는 게임 같은 면이 있다. 매일 완수해야 할 퀘스트가 있고 임무를 하나하나 달성해 나간다. 게임처럼 만들면 꾸준히 하기가 좀 더 재미있어진다. 기록도 남긴다. 끈기 있게 지속한 내용을 기록해둔다. 기록을 통해
내가 계속해온 것이 컬렉션이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수집하는 일이 몹시 즐거워졌다.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은 사실 착각일지도 모른다. 꾸준히 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저 꾸준히 하기만 해도 자신도 세상도 모두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꾸준함에는 그만한 힘이 숨어 있다. 나의 본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평소에는 주로 책을 디자인한다. 혼자 공부해서 일을 시작한 뒤 20년 동안 프리랜서로 혼자 일했다. 어시스턴트도 없이 완전히 혼자서 일하는 개인 사업 디자이너다. 많을 때는 1년에 책을 200권 정도 디자인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늘 일이 40가지 이상 동시에 진행된다. 영화를 하루에 한 편 이상 보고 책도 한 권씩 읽는 데다 텔레비전에서 방영 중인 심야 애니메이션은 거의 모두 본다. 드라마도 보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한다. 거기다 근력 운동에 춤에 조깅에 운동도 매일 빼먹지 않으며 술도 잔뜩 마시니 생각보다 알찬 생활을 보내고 있다. 모두 하루 습관을 철저하게 디자인한 결과다. 모든 일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루를 철저하게 디자인했다. 수없이 많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20년에 걸쳐 만들었다. 저절로 지속하게 되는 구조를 고안했다. 계기는 일이 감당할 수 없이 바빠져서였다. 할 일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처리하다가는 끝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모두 해낼 수 있을지 실험과 검증을 거듭하며 조금씩 고치고 또 고쳤다. 20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 신기했다. 나로서는 그리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다양한 일을 한결같이 계속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일 꾸준히 쌓아 올린다. 이제는 힘들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던 일도 몇 년씩 이어나가면 어느덧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하게 된다. 나는 꾸준히 쌓아 올린 것들 위에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지속해온 작은 일들이 이어지고 이어져 언젠가 커다란 변화를 낳는다. 인생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타고난 재능도 놀라운 발명이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아니라 나날이 거듭해온 작은 행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를 거듭하면 언젠가 전혀 다른 자신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이 꾸준함의 힘이다. 내가 평소 꾸준히 하는 일을 항목별로 간단히 적어보았다. 2023년 10월 기준이다. 조깅 25년, 비 오는 날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매일. 손글씨로 일기 쓰기 22년, 사진전 개최 20년, 1년에 한 번씩. 닌텐도 위핏으로 체중 측정, 팔굽혀펴기, 복근운동 15년, 요구르트와 나토 먹기 13년, 게임 드래곤 퀘스트 X 11년, 발매된 날부터 매일. 하테나 블로그에 사진 업로드나 영화 리뷰 작성 7년 10개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4분간 고강도 근력 운동 6년 반. 트레이닝 기기 식스패드로 복근 단련 6년 반. 기획 고민하기 5년. 매일 아침 최소 1가지씩. 매일 아침 기상 후 체온 측정 3년 반.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 3년 반. 노트 블로그 3년 반. 매주 한 번 업로드. 인스타그램에 아침 하늘 사진 올리기 3년. 매일 아침. 5분 명상 3년. 매일 아침.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가상의 책 수집 3년. 춤 연습 2년 10개월. 매일 아침 5분씩. 하루 한 권 책 읽기 2년 8개월. 청소 2년 반. 요일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매일 청소. 매일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 2년 반. X의 독서 메모 업로드 2년 반. 게임 신작 플레이 2년 반. 매일 아침 15분. 아침에 먹은 나토 기록 2년. 만화책 읽기 1년 2개월. 하루에 한 화씩 반드시. 아침 기온 알아맞히기 1년. 매일 아침. 시집 읽기, 시 짓기 반년. 매일 아침 빼먹지 않고 시 쓰기. 대강 짚어보면 이 정도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거의 매일 영화관에도 간다. 많을 때는 1년에 300편, 적을 때도 200편 정도를 극장에서 관람한다. 어린 시절부터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거의 모두 챙겨본 데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뒤로는 공중파 드라마도 거의 모두 시청했다. 한결같이 계속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디자인이다. 매일 무언가를 디자인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책을 쓸 시간은 도저히 낼 수가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언젠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다. 꾸준함으로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즐겁다. 꾸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것이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사람은 틀림없이 변화한다. 먼저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제안하고 싶다. 바로 제대로 된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대부분 효율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싶어 한다. 이왕이면 잘하고 싶다. 능력을 높여서 큰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물론 아주 옳은 생각이라고 본다. 다만 성과를 먼저 바라면 결과가 전부가 되어버린다.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수련이나 수행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기꺼이 해낸다. 하지만 점점 기세가 줄어든다. 생각만큼 솜씨가 늘지 않는다. 급격히 재미가 없어진다.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노력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선은 그저 계속하기만 생각하자. 한마디로 제대로 된 꾸준함이다.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 그저 꾸준히 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실력 향상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어떤 일을 즐겁게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자기 스스로 해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효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선은
자기 방식대로 해보는 것이다. 직접 하면서 힌트를 찾으면 된다. 처음 한 번은 자기 방식대로 해보자. 예를 들어 시를 쓰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일단은 한번 써본다. 그 다음 시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본다.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지 공략법을 스스로 고민해본다. 일단은 쓰는 것을 잊고 매일 시집을 조금씩 읽기 시작한다. 몇 페이지 읽은 다음 마음에 드는 시를 몇 개 옮겨 적어본다. 그 과정을 매일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시를 써보고 싶다는 의욕이 불끈 솟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매일 시를 한 편씩 쓰는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번엔 춤을 춘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되는 대로 몸을 움직여본다. 동작을 모두 외우지 못하는 것이 우선 문제다. 하지만 하루에 1초씩 동작을 외우면 모두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일주일에 7초 분량의 안무를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5분짜리 안무도 300일 만에 모두 외울 수 있다.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해서 차근차근 하면 된다. 정말 솜씨가 느는지 어떤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것이 꾸준함의 가장 큰 비결이다. 하면서 생각하기.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저절로 싹트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단 한 가지 방법. 그건 바로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느낌은 어떤 일이든 재미없게 만들어버린다.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든 매우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진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진다. 그러니 먼저 그 생각을 지워버리자.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 따위는 하나도 없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다. 사실은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시켜서 한다는 생각으로 무책임해진 자신을 합리화한다. 한다고 마음먹은 건 바로 나다. 그렇게 당당히 선언하자.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다만 실제로 해봤더니 좋았던 일은 아주 많았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무리해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뭔가를 시도하고 꾸준히 거듭하면서 하고 싶은 일로 삼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든 상관없으니 시작해보는 자세를 권하고 싶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면 된다. 시시한 일이든 쓸데없는 일이든 뭐든 괜찮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힘차게 만세를 부른다든지, 오늘부터 외출할 때마다 현관을 사용하지 않고 창문으로 드나든다든지, 이런 사소한 일들도 얼마든지 상관없다. 막상 하는 일은 실없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어도 좋다. 아니, 그런 일이라서 좋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일.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왠지 모르게 해보고 싶은 일. 동기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별 생각 없이 한번 해볼까 마음먹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새 그 사람의 개성이자 일부가 된다. 어떻게 해야 꾸준히 계속할 수 있을까? 답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을지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꾸준함은 구조가 18이다. 의욕도 기합도 끈기도 필요 없다. 나는 2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마침내 이 방법에 도달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어두겠다. 무언가를 지속하기 위한 궁극의 방법이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계속하게 되는 대단한 방법. 반드시 오래도록 지속하게 되며 게다가 몹시 간단하다. 매일 한다. 매일 하면 무조건 꾸준함이 따라온다. 어떤 일이든 쉽게 계속하는 비결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일주일에 2번 하기도 아니라 일주일에 7번 하기, 바로 이것이다. 사실 이 책에서 꼭 읽어야 할 부분은 이 한 줄뿐이다. 아무런 조건도 예외도 필요 없는 최강의 법칙이다. 중요한 점은 매일 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좋다. 꾸준히 하기에 가장 큰 적은 하지 않는 것과 그만두는 것이다. 일주일에 3번을 한다고 하면 한 주 동안 4번 하지 않는 날이 생긴다. 얼마 안 가. 오늘은 쉬고 내일은 꼭 해야지. 그러다가 막상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결국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이 이리저리 뒤섞여서 어느덧 하지 않는 날이 보통이고 하는 날이 드물어지다가 끝내 아예 하지 않게 된다. 인간의 의지란 그리 강하지 않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매일 해야 한다. 못하는 날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못하는 날은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꾸준함을 쉽게 손에 넣으려면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없애버리자. 한다, 하지 않는다를 날마다 일일이 고민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한다고 굳게 마음먹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그것만으로도 꾸준히 하기가 눈에 띄게 쉬워진다. 어느덧 매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다소 어려운 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땅히 매일 하는 일로 자리 잡는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대개 66일이 걸린다는 66일의 법칙이 있다. 런던 대학교의 필리파 랠리 박사가 연구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다만 매일 책 한 권 읽기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일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난이도가 높은 일은 무의식 중에 자연스레 해내기까지 1년 반이 걸린다. 500일가량 매일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본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으니 작은 일을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매일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었다면 독서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잘게 나누어 생각해보자. 매일 아침 책을 손에 들고 펼쳐보는 거야. 이거라면 1초 만에 끝난다. 이 정도로 잘게 나눠도 좋다. 책을 집어들고 펼치기.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려면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놓아두어야 한다. 이제 그 습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 달간 계속해보자. 아마 대부분은 집어든 김에 몇 페이지는 읽어보았을 것이다. 반대로 전혀 읽지 않았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다. 매일 같은 책을 손에 들고도 1년간 읽지 않았다면 그거대로 대단한 일이니 말이다. 좌선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일이 술술 풀리는 좌선 습관이라는 책에는 이런 아침 습관이 나온다. 하루를 시작할 때 불단이나 정해둔 장소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맞대고 소리내어 감사를 표하는 습관이다. 쉬워 보여서 나도 곧장 따라 해보기로 했다. 불단은 없지만 정해둔 곳 앞에서 합장할 수는 있으니 베란다에서 내다보이는 신사 방향으로 서서 손바닥을 맞대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부끄럽고 어색했다.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정해진 방향을 보고 손바닥을 맞대는 가장 간단한 행동만 가져와서 따라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손만 모았지만 2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이 자연히 소리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계속했더니 자연스레 변화가 찾아왔다. 뭐든 처음부터 너무 제대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래가지 않는다. 우선은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작게 줄이고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모양을 다듬어 나가면 된다. 그러니 처음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을 고르자. 대략 5분 안에 마칠 수 있는 크기로 만들면 된다. 5분은 결코 짧지 않다. 5분 동안 몸을 움직이면 제법 운동이 되고 책을 꼼꼼히 읽어도 10페이지는 읽을 수 있다. 온전히 집중하면 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춤이나 장편소설 읽기처럼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루 5분씩 거듭하며 끝까지 해내고 있다. 하루 5분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사고방식이다. 우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작게 줄이기, 그리고 잘게 잘라서 매일 계속하기. 크기는 작을지라도 변화는 틀림없이 나타난다. 매일 5분씩만 계속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잊어버리는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세트로 묶이다. 두 가지를 하나의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하려면 평소 매일 하는 일과 새로 시작하는 일을 하나로 묶으면 된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매일 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이 일과라면 양치질과 세트로 묶어보자. 그러면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자연히 스쿼트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소 자신이 하는 행동과 새로운 행동을 세트로 묶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다.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깜빡하기 쉬운 일도 두 가지가 세트를 이루면 잊어버리기 어려워진다. 나는 매일 책을 한 권씩 읽어야겠다고 어느 날 결심했다. 그래서 커피 내리는 습관을 새로 만들었다. 커피를 내린 다음 마시면서 책을 읽는다는 흐름을 만든 것이다. 커피 내리기는 책 읽기를 위해 스위치를 켜는 장치, 즉 책을 읽기 위해 새로 시작한 작은 일이었다. 게임이 끝나면 고강도 근력 트레이닝을 한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책상으로 향한다. 조금 번거롭고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하기 전에는 비교적 쉬운 행동을 세트로 붙여둔다. 어렵고 번거로운 일을 하기 전에 작고 쉬운 일을 마련해두자. 작은 행동으로 스위치를 켠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늘 하는 일을 한 다음인지, 늘 하는 일과 같이 할지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한 일은 무슨 요일에 한다라고 구체적인 요일을 정해두어야 한다. 나는 매일 거르지 않고 청소를 한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요일별로 장소를 나눠서 지정해 두었다. 월요일은 샤워를 하며 욕실 청소, 화요일은 양치질하며 부엌 청소 등과 같이 요일마다 언제 청소를 할지 자세히 정해 놓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생활에 규칙적인 리듬이 생긴다. 언제 할 것인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을 선으로 이으면 하루가 바뀐다. 작은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짓수를 조금씩 늘려보자. 아침마다 5분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면 반년 동안 계속해본다. 그리고 반년 후 외국어 공부를 5분 추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일들을 하나씩 조합하고 실천할 타이밍을 정하면 된다. 두 가지 일 사이에 2분간 새로운 일을 넣는 식으로 말이다. 조합한 습관들 사이에 조금씩 새로운 작은 일을 끼워 넣는다.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연결한다. 무리해서 늘리려 해서는 안 된다.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시간을 충분히 들여 조금씩 늘리면 충분하다. 작은 일들을 점이 아니라 하나로 있는 선으로 생각하자. 아무리 시시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도 상관없다.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부단히 반복하자. 그리고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 조금씩 무게를 더하자. 구조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 1. 꾸준히 하는 체질을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한다. 별다른 습관이 없는 사람은 뭐든 좋으니 한 가지를 시작해보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할 수 있고 금방 끝나는 일. 거기다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일수록 좋다. 예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일주일에 7일, 매일 계속한다. 2. 하나를 더한다.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추가로 해본다. 예시. 물 마시기 더하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이것도 일주일에 7일 매일 한다. 우선 3주 동안 꾸준히 해본다. 3. 새로운 일을 추가한다. 첫 번째 세트가 자리를 잡으면 한 가지 더 추가한다. 예시. 물 마시기 더하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더하기 영어 단어 책 펼치고 단어 하나 외우기. 거르지 않고 매일 한다. 자연스레 계속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 익숙해지면 또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추가한다. 이렇게 해서 10분이 조금 넘는 길이의 루틴이 완성된다. 이 루틴을 정해진 순서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한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좋다. 4. 무게를 더한다. 익숙해지면 새로운 습관을 추가한다. 계속하는 일들을 짝지어 하나의 세트를 만든다.
나는 사소한 일들을 게임처럼 차곡차곡 클리어해서 오늘 하루의 중요한 일과 꼭 해두고 싶은 일들을 아침 식사 전에 모두 끝마치는 습관을 체화했다. 루틴을 날마다 빠짐없이 실천하게 된 뒤로 나의 인생은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해졌다. 하루가 시작됨과 동시에 출발해서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오전 중에 모두 끝낸다. 몇 년 전 이 루틴이 인터넷 뉴스 기사에 소개되며 괴물 루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내가 오전 중에 어떤 일들을 마치는지 간략하게 써보았다. 먼저 기상은 대부분 4시경이다. 4시부터 4시 20분 준비하는 시간. 페트병 뚜껑 열고 물 마시기. 베란다로 나가기. 하늘 사진 찍기.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기. 기온 추측해보기.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 결과를 스마트폰에 기록하기. 정해둔 방향을 향해 서서 손 모으기. 어제 하루에 대한 감사 인사하기. 오늘 하루를 맞이하며 인사하기. 심호흡 3번. 스트레칭 3분 정도 하기. 방으로 돌아가 체온 측정하고 기록하기. SNS와 뉴스 체크하기. 10분 정도 기획 구상하기. 5분간 명상. 이것으로 첫 번째 루틴 완료. 여기까지 하는데 대개 20에서 30분 소요된다. 그 다음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커피를 내린 뒤 책상으로 이동한다. 4시 20분에서 8시 30분. 작업용 책상으로 이동해서 녹화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켜기. 기본적으로 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며 작업한다. 대부분 아침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에 드라마 한 편이나 애니메이션 4편 정도를 본다. 어제 한 일 체크하기. 오늘 아침 안에 끝낼 일들 모두 적고 순서를 정하기.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어제 조금 남겨두었거나 밤에 온 메일에 답신하기. 전날 남겨둔 일 중에 쉽게 끝나는 일 한 가지 처리하기. 하루 한 권 읽은 책에 관해 SNS에 글쓰기. 지금 온전히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 모두 끝내기. 예를 들어 새로운 디자인 시안 작성, 시안 다듬기 등. 매일 사진 한 장 골라 현상하기. 블로그에 글쓰기. 마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작업 진행하기. 일을 모두 마치는 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8시 반에서 9시 무렵에 마무리된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모두 이 시간에 끝낸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몽땅 해버리기.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 그 다음은 오후가 되기 전까지의 루틴이다. 취미와 기록과 운동을 번갈아 수행한다. 아침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어제 하루 중 좋았던 점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기. 하루에 한 화씩 만화 읽기. 직접 시 한 편 짓기. 일기장에 오늘의 미래 일기를 손글씨로 쓰기. 위핏으로 운동하기. 체중 측정하고 팔굽혀펴기하고 복근 운동. 나토와 요구르트와 우유 먹기. 트레이닝 기기 식스패드로 복근 단련하기. 식스패드를 사용하며 게임하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루 4분. 한 번에 신체에 부담을 가하는 고강도 근력 운동하기. 정해진 장소 관측하기. 매일 베란다에서 보이는 같은 장소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기. 이를 닦으며 스마트폰 게임하기. 여러 종류의 영양제 먹기.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요일마다 다른 곳 청소하기. 하루 5분 춤 연습하기. 1년에 한 곡씩 안무 마스터.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에 4.2km 조깅하기, 샤워하기, 하루 한 권 책 읽기. 이런 루틴을 12시쯤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루틴이 끝난 다음에는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한다. 독서며 근력 운동이며 블로그 쓰기며 업무며 온갖 일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모두 끝난다. 그날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은 오전에 전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7일 매일 계속한다. 모든 것은 아침 식사 전에,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은 아침밥을 먹기 전에 모두 끝내버리자. 그리고 오후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짧았던 하루가 2배가 된다. 어떻게 해야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급격히 힘들어진다.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진다.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된다. 흰 곰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오히려 흰 곰을 떠올리게 만든다. 사고를 억제하려 하면 오히려 사고가 활성화된다. 기억해 두려고 하기보다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편이 더 기억에 남는다. 이런 현상을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른다. 어떤 일이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둬도 괜찮다고 마음먹어야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다. 매일 한다와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다를 늘 세트로 갖추는 것. 이것이 실증내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비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그런 날은 하는 척만 한다. 예를 들어 조깅을 하러 나간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는 것까지만 해본다. 거기까지 하고 끝낸다. 청소를 한다면 우선 청소기를 손에 들기만 한다. 일기를 쓴다면 펜을 들고 일기장을 펼치는 데까지만 한다. 하는 척만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행동을 하는 척하면 된다. 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도 100점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하면 생긴다고 한다. 뇌과학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는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영원한 역설이다. 그저 하는 척만 한다. 이것이 손쉽게 의욕의 스위치를 켜는 비결이다. 하는 척하면 저절로 시작된다. 꾸준하다는 것은 그만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되도록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모처럼 여행을 왔으니까, 오늘은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영 할 기분이 아니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쉬고 싶은 날이 나타난다. 상대하기 아주 까다로운 녀석이다. 엄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외 없이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럼에도 도무지 하기가 싫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쉬려면 내일 쉬자. 오늘은 하자. 내일 쉬자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내일 쉬자는 생각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 매일매일 그렇게 선언해보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매일 하게 된다. 내일 쉰다는 보상을 매일 눈앞에 매달아두는 셈이다. 그러다 가끔씩 정말로 상을 주면 내면의 자신이 아주 기뻐하니 꾸준히 해나가자. 사소한 일이기에 오히려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사소한 일일수록 거듭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쉬는 날이 있다면 그건 늘 내일이다. 오늘은 꼭 해내야 한다. 사소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지금 이 책을 쓰는 이유도 쓴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한다고 결심하면 매일 한다. 중간에 내던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끝이 난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조금씩 계속하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 아주 많은 일을 조금씩 꾸준히 해온 끝에 깨달았다. 작은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버릇이 생긴다. 약속을 지키는 버릇이 되는 사이 끝까지 해내는 힘이 저절로 자라난다. 한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마치려고 이리저리 궁리한다. 작게 쪼개어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한다. 서투르고 엉성해도 좋으니 매일 작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꾸준히 하다 보니 뭐든 금방 포기하던 나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작은 일을 끊임없이 완수하는 사이 체질 자체가 바뀐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도 계속하면 언젠가 끝난다라는 믿음이 생겼다. 꾸준함이 당연해지면 어떤 일이든 저절로 이루어진다. 끝까지 해내는 것이 당연해진다. 어웨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무척 아름다운 작품이다. 유럽의 라트비아라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영화인데 한마디로 근사한 애니메이션이다. 작품 자체도 독창적이고 완성도가 높은데 더 놀라운 점은 당시 25세였던 젊은 감독이 혼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81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을 3년 반에 걸쳐 하나도 빠짐없이 혼자 만들었다고 한다. 감독도 각본도 편집도 음악도 전부 혼자. 대사가 없어서 성우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완성한 영화였다. 영화가 끝난 뒤 엔딩 크레딧에는 감독 긴츠 질발로디스의 이름 하나만 나왔다. 팸플릿에 적힌 내용을 보면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씩 작업했다고 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묵묵히 몰두하는 것. 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이것뿐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느 만화가 떠올랐다. 업무 회의를 하려고 만화 편집자를 만났을 때 요즘 어떤 만화가 재미있느냐고 물었더니 바로 임금님 랭킹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당시 이 만화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은 참이었다.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어서 바로 출간되어 히트를 치리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몇 달 뒤에 단행본으로 나와 화제가 되면서 바로 애니메이션 제작도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이 작가가 쓴 책을 읽고 속으로 생각했다. 멋모르고 가볍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작가는 줄곧 홀로 한결같이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이었다. 만화가 처음 화제를 모은 것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 그때까지는 그리 주목도 받지 못했고 단행본 이야기도 한 번 있었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41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로부터 2년간 혼자 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적금을 깎아먹으며 부단히 만화를 그렸다고 했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였다. 매주 한 화씩 그리기로 정한다. 작업하는 시간을 정한다. 쉬는 시간도 정한다. 매주 같은 날 업로드한다. 그게 다야? 싶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게 다다. 하지만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단히 반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 결과만 보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만화가 주목을 받아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며 휙휙 쉽게 나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곳에 다다르는 여정에는 누구의 관심도 없이 2년간 끊임없이 홀로 만화를 그린 고독한 시간이 있었다. 동료를 구하지 못해도 스태프나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워도 홀로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은 시간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홀로 꾸준히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뿐이다. 지름길은 어디에도 없으며 한결같이 거듭한 뒤에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꾸준히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 한결같이 거듭한 뒤에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나의 취미는 꾸준히 하기다. 취미란 결국 자신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몰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은 아마 꾸준히 하기가 아닐까, 가장 몰두하는 일이라고 해도 좋다. 어렵고 싫다고 여겼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사실 매우 즐겁다. 아니,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청소가 그렇다. 나는 청소를 싫어했다. 청소라면 질색할 정도였다. 그런데 매일 청소를 하다 보니 이제는 아주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되었다. 시간을 들이면 싫어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뭔가를 꾸준히 하려면 우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금방 손에 넣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곧장 답이 나오는 시대. 그런 시대이기에 좋아하는 것에서 자꾸만 멀어진다. 지금은 어디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세상은 자꾸 편리해진다. 편리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런 생각으로 온갖 일을 쉽고 편리하게 바꾸어 많은 시간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편리함과 맞바꾸어 좋아하는 것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좋아하는 일이란 어쩌면 불편함 속에서 스스로 시간을 들여 열중했을 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도 그렇다. 지금은 OTT 서비스가 발달해 언제 어디서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환경이 영화를 좋아하게 만드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상영 시간이 정해진 영화관을 찾아가는, 말하자면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운 경험, 그리고 한 편의 영화에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좋아하는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는 데는 시간과 그것을 위해 지불하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살기 좋은 세상이란 편리함보다도 좋아하는 일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몹시 메마르고 척박해진다.
편리함을 놓아버리기는 힘들겠지만 좋아하는 것을 되찾으려면 그 속에서 스스로에게 난해한 문제를 던지고 시간을 들여 천천히 풀어나가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되찾기 위해 먼저 시간을 들이자. 무언가를 꾸준히 해보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을 일부러 촌스럽고 멋없는 방법으로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저 계속해보자. 좋아하게 될 때까지 해보자. 그것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즐기는 비결은 이것이다.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하는 것. 우선은 뭐든 좋으니 계속해보자. 쓸데없고 시시한 일이어도 상관없다. 목적도 의미도 필요 없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왜보다는 그냥을 소중하게 여기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을 만큼 꾸준히 해보자. 하려고 결심했다면 바로 해볼 것. 한다고 마음먹으면 매일 할 것. 결실은 금방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꾸준히 해보자. 지금까지 꾸준함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꾸준함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잘게 쪼갠 뒤에 날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면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미루고 타협하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종종 어떻게 하면 독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고 눈에 띄는 장소에 책을 놓고 날마다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책을 산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책을 둔다, 날마다 읽는다.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짬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참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는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날마다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습관으로 굳어지고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저항도 사라집니다.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독서와 운동과 명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공부들입니다. 3년 반 전에 처음 명상을 배웠는데 날마다 꾸준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졸립기만 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죠.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명상을 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지금은 해야 하기 때문에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명상을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힘드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며 지치고 힘든 느낌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 시작한 것은 팔굽혀펴기였습니다. 10대 때와 20대 초반에 했던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한 100개 정도 시작해야지 했는데 10개를 한 순간 어지럽고 머리가 핑 돌아서 바닥에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10개밖에 안 했는데 그 뒤로 2, 3일 동안 가슴과 어깨와 팔에 알이 배겨서 고생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에 또 시도하고 또 3, 4일 뒤에 시도하고 그러다가 점점 힘이 생겨서
격일로 시도하고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씩 100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것저것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운동합니다. 저자는 루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루틴이란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반복에는 정말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일단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약간의 힘만으로도 아주 빨리 달릴 수 있죠. 언젠가 일본 경영자의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시 하라, 그냥 하라, 될 때까지 하라. 루틴도 똑같습니다. 이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힘들지 않을까, 얼마나 또 귀찮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내 몸을 바로 움직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서나 운동이나 자기계발이나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잘 해내지는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막연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의 비결은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해낼 수 있는 자율성과 자기 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성과 자기 통제 능력은 처음에는 기르기 어렵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가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정하신 다음 날마다 그것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원하시면 명상하는 시각을 정하고 그때가 되면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운동도 운동하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날마다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습관은 들이기 나름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그 힘을 사용하면 삶에서 큰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한 달 뒤인 4월 13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에 명상과 마음 경영을 주제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